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된 4.3 특별법으로 국가 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4.3 유족의 잃어버린 땅을 취재한 탐사 K팀은 잃어버린 핏줄, 즉 혈육을 둘러싼 과제도 짚어봤는데요. 안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서영 기자, 우선 추념식 이야기부터 해보죠. 당일날 참 그 평화공원엔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치러졌죠? 네, 그날 비가 많이 오는 데다가 그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실내에서 70여 명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겠다면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 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을 놓고 이제야 4.3이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추념사 일부를 들어보시죠.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날 평화공원 곳곳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의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 영령들에게 4.3 수용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과 함께 특별법 개정 소식을 알리면서 조속한 법 이행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전부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긴 한데 탐사 K팀이 이제 주목했던 게 잃어버린 핏줄, 그러니까 혈육을 주제로 앞으로 특별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될지를 좀 짚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앞서 취재진은 4.3의 광풍으로 부모를 잃고 땅까지 빼앗기게 된 유족들의 사연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생존 희생자나 유족들은 혼인이나 출생 사망 신고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 뒤얽힌 가족관계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88살 김명원 할아버지는 4.3 때 부모가 총살로 숨지고 동생 셋을 맡게 됐는데 막내 동생을 지인에게 양딸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동생이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다 보니 지인의 호적에 올라야 했는데요. 평생 성이 다른 채로 살아오다 이제 되돌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73살 김정희 할머니는 4.3 때 총살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태어난 유복자인데요. 혼인신고도 안 한 채로 숨진 아버지 대신에 가상의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체 없는 둘째 아들을 만들어서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 어머니와 가상의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그 이상 진척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3이 아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혼란이었는데요. 네. 개정된 4.3 특별법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해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개정된 4.3 특별법 안에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에 대한 조항이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법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가능해졌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호적이죠. 네. 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각종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등록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거친 뒤에 진짜 부모가 누군지 밝히는 친생자 관계 존재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혼외 출생자일 경우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사망을 안 뒤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니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보니 바로잡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판사의 요청으로 무덤까지 파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담아서 개정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4.3 당시에 이 호적부가 소실됐을 경우,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불에 탔을 때만 다른 법령 규정과 관계없이 호적 정정이 가능했는데요. 네. 개정법에서는 4.3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정정 사유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호적이 탄 면사무소는 그런데 사실 몇 군데 없거든요. 네. 이런 이유로 정정하고 싶다고 그동안 4.3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법을 드디어 적용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개정 취지를 잘 살려서 다양한 사례를 담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4.3위원회 결정을 거친 뒤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정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네. 과연 이 대법원 규칙이 얼만큼 인정해 줄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개정된 특별법안에 주요하게 담긴 조항 중 하나가 희생자 위자료 지급에 대한 그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 위자료가 친족 간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사망 희생자의 경우에 이 위자료가 지급되면 상속인에게 가게 되거든요. 네. 그 현 민법상으로는 그 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되지만 1960년에 그 대한민국 민법이 시행되기 전일 경우 구 민법을 적용받아서 상속인이 호주가 됩니다. 그 민법상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47년에서 54년 사이 발생한 4.3 희생자인 경우 구 민법에 따라 호주에게 상속권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 호주는 법상 한 집안의 주인으로 등록된 큰아버지 등을 말하는데요. 네. 그 실제로 지난 1월에 그 4.3 행방불명인 수형인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88살 서명진 할아버지는 그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았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형님이 사망할 당시에 호주가 큰아버지로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일한 형제가 그동안 제사를 지내왔더라도 큰아버지의 자녀, 즉 그 사촌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해방 전 부모를 잃고 형과 단둘이 살다가 또다시 혼자가 된 서할아버지에겐 참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그 서할아버지는 사촌들과 잘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문제가 친족 간의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실제로 101살 된 할머니도 이제야 수형인 남편의 무죄를 받아냈지만 이 문제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자료 기준 지급 기준을 놓고 이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가 위자료 지급 대상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 희생자 위자료에 대해서만이라도 특례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을 사망 시점이 아닌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는 현 시점으로 보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유족들이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살아남은 혈육들이라도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좀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안서영 기자 고생했습니다.